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입니다. 민주당 의원 SNS 전수조사,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상위 21명과 하위 80명의 의원 이름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를 본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하자 민주당 간판덕은 다 보면서 의문은 못하겠냐는 거냐며 탈당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2위 보죠.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안. 오늘 607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났고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야당이 경항 공모함 사업 예산에 반대하면서 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 처리됐습니다. 이리 보시죠. 선대위 논란 안타깝게 생각. 조용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논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원 관련 질문에는 이미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합류해 있다며 양심과 책임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라고 짧게 코멘트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개를 픽을 해서 썰을 골랐는데요. 뭐 박원석 의원님부터 하나 촌철살인을 더 해주시면. 뭐 슈퍼 예산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단독 처리라고 하는데 합의된 단독 처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견은 거의 없는데 대선 앞두고서 예. 사이좋게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래가지고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 오늘 아침에 여당 단독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3조 3천억 원 정도 정부 제출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예. 일부 이제 삭감을 하고 일부 증액을 해가지고 순증액이 이제 3조 3천억 원인데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재난이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 예. 이 정도 예산 증액은 뭐 전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방역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늘었기 때문에 크게 뭐 흠잡을 만한 그런 예. 이제 예산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정 시한을 불과 하루긴 하지만 이렇게 넘기는 모습은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좋지 않고 서로 명분 찾기 하다 넘겼다는 말씀이시죠? 게다가 또 이 경항모 예. 이 예산 가지고서 마지막에 이제 이견을 크게 표출해서 결국엔 단독 처리가 됐는데 사실 경항모 예산 72억 잡힌 거는 아마 그게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예. 정도일 겁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가면 이제 수십조짜리 그 사업이 될 텐데, 근데 저는 그게 과연 불효불급한 예산이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게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안보 측면에서 경항모가 꼭 그렇게 실효성 있는 그런 이 무기 체계인가에 대해서도 이견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뭔가 이게 아마 군 내부에서 이걸 굉장히 서둘렀던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빌미로 또 이렇게 사실상의 합의된 단독 처리를 하는 모습도 그다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목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GDP 뭐 역대 최대, 그다음에 예산 역대 최대. 매년 역대 최대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조금씩은 성장하니까 매년 역대 최대가 맞는 거죠. 그거는. 예. 자, 김중혁 센터장님도 하나를 골라주시면. 저는 원래 선대위 논란 안타깝게 저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좀 생각을 바꿔서요. 아, 그 민주당 의원 SNS 전수조사. 예. 김용민 의원이 뭐 열심히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의원 순서대로 김용민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김용민 씨가 네. 김용민 예. 씨가 21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적게 올라온 순서대로 80명을 이렇게 쭉 올려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박용진 전 후보였죠.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공방도 오갔는데 저는 좀 씁쓸해요. 정말 이게 글쎄 이런 식의 행위가 김용민 씨가 하는 이런 행위가 일반 보통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 예. 뭐
무슨 게시타파 아니잖아요. 사상 경찰도 아니고. 예. 그냥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을 감시한다고 해서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출석 시간이라든가 발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예.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뭐 국정 감시 활동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순수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들을 쫙 줄을 세워서 이 사람은 뭐 잘했고 이 사람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글쎄 그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뭐 김용민 씨 입장에서는 나는 개인이고 내가 그냥 한다.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김용민 씨가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하는 거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돕는 게 아니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예. 김용민 씨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런 분들의 발언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다음 행동이 좀 바뀌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김용민 씨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재명 예. 후보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고. 자유죠. 개인이니까. 다만 의원들이 그 눈치를 보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각자 의원들의 그릇의 문제인 거고, 그게 오히려 문제인 거지. 이걸 하는 김용민 씨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유권자인데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하여튼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니까 뭐 자유인데 자유죠. 그런데 과연 도움이 될까? 알겠습니다.